아, 다시 처음부터? 아예 다시 처음부터? 아프시대요. 안녕하세요. 만평경매 진행의 신소영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동산 경매의 고수로 이끌어 주실 이주연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유튜브 조회수 보시고 많이 네. 상심하셨다고 지금 들었어요. 상심을 많이 했는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. 표정이 너무 예상합니다. 슬퍼 보이시는데요. 네, 그래도 저희는 저희 갈 길을 가야죠. 갈 길 가야죠. 네, 아직 저희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좋은 컨텐츠를 또 계속 이어가다 보면 조회수도 덩달아 올라가겠죠.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네. 아나운서님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. 네.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핫 이슈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아닐까 싶어요. 이 네.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데 좀 어렵습니다. 이 분양가 상한제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. 이 분양가 상한제는 네.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서 이 공급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음. 우리가 저번에 이천동 아파트와 같이 네. 이 집값이 여전히 하늘 음.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. 맞아요. 저희가 지난번에 이촌동 반값 아파트 얘기를 나눴었잖아요. 네. 정말 이 4, 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랐어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왜 집값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죠? 그렇죠. 그 과거에도 이런 부동산 정책은 뭐 꾸준히 계속 시행을 해 왔었는데요.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네. 2017년 8월 2일에 바로 시행하게 된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. 그럼 파리 대책은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어요? 뭐 투기 지역, 투기 과열 지역,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음. 지역을 나누기 시작했고요. 네. 거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또는 뭐 대출 규제,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이런 규제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. 이 파리 부동산 규제 만화를 좀 볼게요. 네네. 파리 부동산 규제라는 정책을 그렇죠. 이렇게 던졌죠. 그래서 정책을 딱 내렸더니 이게 그런데 그때 이제- 당시에는 약발이 좀 먹기 시작했어요. 그렇죠. 근데 네. 부작용으로 다시 이렇게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 공이 마치 땅을 짚고 다시 이렇게 네. 튀어 오르는 것처럼 음. 처음에 어떤 정책을 던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가격도 뭐 약발을 먹는다고 하죠.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하향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이다가 네. 뭐 공이 땅에 맞고 다시 튀어 오르듯이 다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규제를 내놨을 때는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누르겠다, 하향시키겠다라는 그게 목표였지만 그런 모든 정책들이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다음 만화 한번 볼까요? 폭탄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간 7억이나 올라 33평 아파트가 30억 하는 한국의 명물.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규제 정책들이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듯이 많이 있었나요? 네, 뭐 현 정부 들어서 2달에 한 번꼴로 이런 어.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. 뭐 정말 폭탄 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렇네요. 근데 폭탄 규제가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받치고 있다, 버티고 있다. 자, 그런 걸 시사하는 만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집값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려고 정책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또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. 네, 아무래도 뭐 잠깐 음. 규제가 나올 때마다 잠깐 주춤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. 네, 이번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을 봤더니 이 핀셋 지정이라고 할 만큼 네, 이 서울 전체는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이 강남구 지역을 좀 중심으로 27개 동 단위로 이 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상한제 시행 후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? 이 상한제 지정 지역이 서울, 특히 네. 강남 3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서울 전체 아파트 경매 시장과 강남 지역을 비교해 보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거론된 이 네. 6월 말부터 이 강남 아파트 낙찰가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낙찰가율의 의미는 뭐고 이 낙찰가율이
왜 높아지는 거예요? 낙찰가율이란 것은 경매에서 그 감정 가격 대비 낙찰되는 가격의 네.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이 낙찰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통계를 좀 볼게요. 확실히 이 낙찰가율이 서울 전체를 봤을 때보다 강남 3구를 봤을 때 더 높네요.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거론된 그 6월 달부터 보시면은 서울 전체 지역에서도 그 낙찰가율이 100%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, 우리가.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? 가장 큰 이유는 공급 위축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음,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으로 건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거든요. 네.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원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개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공급 물량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. 기존에 뭐 새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높아져서 더욱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지는 않아도 지금 서울 지역에 강남구 지역에 재개발 단지들은 좀 많이 지금 보류가 힘들어하고 된 있죠. 상태잖아요. 뭐 어쨌든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또 위축이 되니까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. 네. 뭐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만에 17차례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네. 실제 뭐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? 실질적으로 계속 올랐다고 네. 느껴지죠. 네, 그게 현실이죠. 네. 자, 만화에서처럼 네. 강남 아파트 낙찰가율은 원래 90% 정도였다.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발이 이렇게 풍선을 쭉 누르고 있는 걸 보이시죠? 네. 자, 이렇게 규제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지지군이 좀 예상하는 건 또 이러잖아요. 또, 네. 자, 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. 예상은 105% 이상 올라갈 것이다. 뭐 이런 내용의 그렇군요. 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를 뭐 바라만 봐야 되는 걸까요? 그게 바로 네. 딜레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 정부 규제 정책이나 부양 정책이 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안정화해야 됐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고, 하지만 또 그 바람과는 달리 또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제 된 지 한 달이 됐잖아요. 앞으로 집값이 안정화가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의 만평경매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